안녕하세요, 케토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요요 없이 살 빼려면이라는 주제로 말해볼까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덜 먹고 더 움직이면 살이 빠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려서 실천했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며칠 살이 빠지면서 다이어트 효과를 보는 듯 하지만 식사량이 적은 탓에 늘 배고프고 춥고 무기력하고 피로감과 허기에 시달립니다. 결국 배고픔을 참다가 치솟는 식욕을 감당하지 못해서 폭식을 하고 뺀 살을 다시 찌웁니다. 불어난 체중을 줄이려고 다시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려보지만 마찬가지로 폭식으로 이어지면서 안타깝게도 뺀 살을 더 찌우게 되는 일을 반복해왔습니다. 이걸 지긋지긋한 요요 현상이라고 부르죠. 잘못된 식습관과 부족한 식사량으로 작용하는 호르몬들 때문에 나타나는 몸의 반응이지만 여전히 자신의 의지가 부족한 탓으로 자책하면서 날씬하고 건강함을 포기하는 일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요 없이 살을 빼려면 꼭 알아야 하는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요 없이 건강하게 날씬함으로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요요 없이 살을 빼려면 먼저 덜 먹고 더 움직여라가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좋은데요. 덜 먹고 더 움직이면 살이 빠질 것이라는 주장은 우리 몸이 칼로리를 사용하는 방식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소를 비우는 몸의 저자 제이슨 펑 박사가 책에서 언급한 적절한 비율을 차용해서 설명하자면 덜 먹고 더 움직여라는 인체 칼로리 사용 방법을 한 칸 모델로 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음식을 단순 칼로리로 환산해서 이 한 칸의 모든 칼로리를 저장하고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달달한 초코칩 쿠키 200칼로리와 아보카도 200칼로리를 이들 음식이 소화 흡수되면서 몸에 어떠한 작용을 하고 칼로리를 저장하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 환산해서 200칼로리를 저장한다고 보는 것인데요. 이 가설을 토대로 우리 몸을 한 칸짜리 냉장고에 비유해 볼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칼로리가 기초대사와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되고 여분의 에너지, 즉 여분의 음식이 한 칸 냉장고에 저장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운동량을 늘려서 한 칸짜리 냉장고에 저장된 음식을 더 많이 꺼내서 고갈시키면 체지방을 태울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덜 먹고 더 움직이라는 모델은 완전한 허구로 알려졌고 체중 감량에 실패한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는 뒤에서 설명할게요. 체내에 에너지가 저장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간에 글리코겐과 체지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두 칸 모델을 사용해야 더 정확한데요.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3대 영양소라 불리는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주된 에너지원은 탄수화물과 지방이 담당하고 단백질은 주로 몸의 조직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사용되며 여분의 단백질은 포도당으로 전환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물이 포도당으로 전환되고 혈당이 오릅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지고 인슐린이 혈중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유입시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남는 포도당은 글리코겐 형태로 간에 저장하지만 저장할 수 있는 양이 한정적이어서 남는 포도당은 중성지방의 형태로 체지방에 저장합니다. 이러한 인체작용을 이유로 에너지가 체내에 저장되는 방법으로 간의 글리코겐과 체지방 두 칸 모델을 사용해야 더 정확하다고 보는 것인데요. 우리 몸을 두 칸 모델에 적용해서 간의 글리코겐을 저장 용량이 제한적인 냉장고라고 하고 체지방을 냉장고보다 훨씬 큰 냉동고라고 비유해 볼게요.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꺼내 쓰기 쉬운 글리코겐을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글리코겐이 고갈되면 체지방을 사용합니다. 비유하자면 냉장고에 음식이 있는 한 우리는 냉동고를 열지 않을 것이고 냉장고에 음식이 비워질 때까지 냉동고의 음식은 사용되지 않고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체지방과 글리코겐은 단식 후 에너지로 사용되지만 동시에 사용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지방을 태우려면 먼저 대부분의 글리코겐을 태워야 합니다. 즉 살을 빼려면 냉장고를 비우고 냉동고의 음식을 꺼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인슐린 수치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인슐린은 글리코겐 냉장고를 항상 가득 채우고 냉동고에 저장된 지방을 사용할 겨를 없이 계속해서 냉동고에 지방을 채울 겁니다. 인슐린은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차단하기 때문에 인슐린 수치가 높게 유지되면 지방 냉동고에 접근하지 못해서 체중 감량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많이 높이는 정제 탄수화물과 당분을 포함하는 음식을 자주 먹는다면 인슐린 수치가 높게 유지되고 인체가 인슐린 작용에 내성이 생기면서 혈당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내당능 장애 또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비만과 제2형 당뇨병, 대사증후군을 비롯해서 뇌와 심혈관계 질환, 암 등 각종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높은 인슐린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라는 신호만 받고 지방을 태우라는 신호는 받지 않게 될 거예요. 지방 냉동고에 있는 지방을 태우려면 두 칸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간의 글리코겐이 거의 다 고갈되면 몸에 저장된 지방을 태우게 되는 것인데요. 먼저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적어지면 우리 몸은 이를 감지하고 불안정해지면서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식욕이 오릅니다. 만약 이때 살을 빼려고 식사량을 줄여서 먹더라도 인슐린 수치가 높게 유지되면 인체는 체지방을 태우지 못하는데요. 몸에 에너지가 부족함을 감지하지만 인슐린 수치가 높아 저장된 에너지인 체지방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인체가 할 수 있는 건 신체 대사를 줄여서 에너지를 적게 태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체 대사가 느려지면 늘 배고프고 춥고 무기력하고 피로감과 허기에 시달리면서 탈모와 근육 손실 같은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운동을 지속하기도 힘들고 적게 먹어도 살이 찌게 되며 몸에 저장된 체지방이 많아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인슐린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지 않는 한 요요는 반복되고 체중 감량은 어렵다는 겁니다. 특정 음식들은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많이 높이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칼로리로 환산하는 덜 먹고 더 움직여라 접근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요 없이 살을 빼고 건강함과 날씬함을 유지하는 주요 전략은 지방냉동고에 저장된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지방대사 스위치를 켜고 지방을 태우는 몸을 만드는 건데요. 그러려면 인슐린 수치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5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식단 조절. 밥과 면과 같은 정제된 곡물과 당분을 포함하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질 좋은 단백질은 적당량 먹고 천연지방을 더 먹는 저탄고지 식단과 식품 첨가물이 다량 들어가는 가공 인스턴트 식품, 정크푸드들을 가급적 먹지 않는 자연식 위주의 식단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먹고 단식하기. 아무리 인슐린 수치를 높이지 않는다는 식단을 유지하더라도 음식을 먹으면 어찌됐든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이 만들어집니다. 즉 초저탄수화물 다이어트로 음식을 제한하더라도 혈당은 오르고 인슐린 수치가 오릅니다. 만약 체중 감량이 정체되거나 더 강력한 효과를 얻고자 한다면 먹고 단식하는 걸 선택해 보세요. 인슐린은 비만과 당뇨병의 주요 원인이지만 단식은 인슐린 수치를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함과 동시에 비만과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간식 줄이기. 음식을 계속 먹으면 인슐린 수치가 높게 유지되고 몸에 저장된 지방을 태우는 몸에서 멀어지게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간식은 먹지 않는 것이 인슐린 수치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운동과 신체 활동. 지난 영상들에서도 소개한 하체 근력 운동은 인슐린 작용의 균형을 맞춰주고 뇌 건강을 개선하며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늘려줌으로써 체지방 연소를 촉진합니다. 또한 적절한 운동은 염증 수치를 낮추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기분을 좋게 하여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운동이 어렵다면 버스나 지하철 한 정거장 정도의 거리를 걷거나 계단 오르기로 신체 활동을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와 수면 관리. 한 연구에 의하면 식단도 운동도 아닌 잠만 잘 자도 체중 감량이 가능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잘 자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것과 상관없이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불리는 코르티솔이 작용하는 것인데요. 업무와 사회생활을 더불어 자신의 생활 패턴 안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인슐린 수치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요 없이 살을 빼려면 꼭 알아야 하는 인슐린 작용과 적정한 인슐린 수치를 유지할 수 있는 실천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쪼록 인슐린 수치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요요 없이 살을 빼고 건강과 날씬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유익한 다음 컨텐츠에서 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날씬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